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도 제4회차 기출 생산 1급 이론 시간입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많이 어렵지는 않겠죠? 그쵸? 네, 다만 우리 문제 푸는 거 참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산식도 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지난번 특강 때 이용률에 대해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심해야겠어요. 작업 효율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용률도 중요하겠지만 작업 효율에 대해서 문제풀이 하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1번부터 한번 또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예전 기출문제부터 DB를 다운로드하여서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론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실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무 영상도 같이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1번 문제 풀이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문제는 안 풀어도 되나요? 라고도 얘기하시고 공부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요. 이 5문항이 10점이잖아요.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일주일 전에 공부하셔라. 시험장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공부를 스타트하셔서 강의 있죠? 우리 특강이 있을 거예요. 특강 리스트 보시면 3강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 리스트를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풀어주세요. 잘 모르겠었을 때도 책을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듭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눈에 보여요. 무엇이 이 ERP, 그 경영혁신과 ERP의 부분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부분만 쭉 모아서 풀어보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들만 계속 출제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시험 일주일 전 공부해보세요. 그럼 매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무래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ERP 도입의 예상의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보자마자 답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요? 그렇죠. 리드 타임이 증가할 거면 ERP 사용하겠어요, 여러분? 리드 타임이 줄어든다, 감소된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 올바른 표현이죠.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1번 옳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정보 기술에 대한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기업 경영의 핵심과 과정을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들이 다 나와요.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의 기법입니다. 이런 말 표현. 전면 개편한대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 BPR이라고 하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 4번 문제 어떻습니까? 그쵸? 이 동그라미 4번 매번 나오는 출제 문제예요. 다만 위에 있는 1번, 2번, 3번의 보기가 조금 형태가 바뀌었죠? 그것 빼고는 똑같이 출제되고 있다.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산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 저스트 인 타임 모를 게 아니잖아요. MRP 모르지 않잖아요.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MBO는 여러분 인사 쪽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목표 관리인데 여기 나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답을 도출하기에는 어렵지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자, 3번입니다. ERP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첫 번째 IT 중심의 프로젝트로 추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최고 경영층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회사 전체의 입장에서 통합적인 개념으로 그렇죠. 접근해줘야 되는 거고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업무 방식만 그대로 잘 시스템으로 반영을 하도록 한다? 올바르지 않죠. 고수한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업무 방식을 고수한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그대로의 업무 방식을 고수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실패 요인이에요. 그쵸, 여러분? 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4번이었고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확장된 ERP 시스템 내에 뭐의 모듈을 통하여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짜 생산의 모듈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냅니다. 여러분 공급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물류, 자재, 제품, 서비스, 정보 흐름의 전반에 걸쳐 계획하고 관리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최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SCM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이게 어디 뭐 인사나 회계나 이런 곳에 뚝하니 나오면 되게 뭐야? 경영혁신과 ERP 진짜 말 그대로 공부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지만 생산 쪽에 1번부터 5번 안에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으면 어머 이것은 보너스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RP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선진화된 프로세스의 내장이다.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지원한다. 아주 올바르죠. 실시간 정보 처리 아주 좋은 이야기. 여러분 개별 업무단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통합적이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이 문제는 매번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이고 여러분 오답도 똑같이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업무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고쳐놓으시면 좋겠죠. 그죠? 오답을 정답으로 바꿔놓으시면 더욱더 좋겠다. 오답으로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OM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화학이나 제철 같은 산업에서 적은 종류 또는 단일 부품을 가공해서 여러 제품을 최종 제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어요. 이 경우에 여기가 포인트겠죠? 역삼각형 이런 말표현 키워드죠. 제가 지금 삼각형을 그린 것은 요 글귀가 여러분 키워드다 라는 걸 이제 체크해 드린 거예요. 역삼각형으로 표현하겠다. 역삼각형의 형태를 갖는 BOM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어때요? 인버티드 BOM이구나 라는 것을 재빠르게 캐치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듈러 BOM 하면 방대한 양 이런 말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옵션이 어떻다? 많다. 옵션이 다양하다. 이런 말표현 항상 꾸며주는 키워드로 언급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셈블트 오더의 형태 이런 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뭐를 설명할 때? 모듈러 BOM을 설명할 때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퍼센테이지 BOM 하면요 100분율 이 말 빠짐없잖아요. 100분율로 표현합니다. 표기합니다. 이런 말표현이 언급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플래닝 BOM 같은 경우는 생산계획이나 기준 일정 계획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마케팅 부서에도 사용이 되고요. 이런 말표현 막 언급되어 있는 게 플래닝 BOM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들을 기억을 해주신다면 매우 합리적인 시간 안에 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요 예측 기법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수요 예측 기법 중에 뭐가 나왔어요?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주세요. 골라줄 수 있겠죠. 네, 첫 번째 확산 모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확산 모형 생각이 안 날 수 있겠죠. 안 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밑에 델파이법, 패널 동의법 또 뭐 있어요? 판매원 의견 합성법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곁들인다면 수명주기 유축법 이런 얘기 그죠? 또는 뭐 시장조사법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델파이법부터 패널 동의법, 뭐 수명주기법, 판매원, 의견 합산법 이런 것들은 몽땅 다 정성적인 수요 예측 방법이었죠. 그쵸? 확산 방법, 확산 모형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친구는요. 뭐에 대한 거였어요? 정량적인, 그렇죠. 정량적인 수요 예측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량적인, 그쵸? 정량적인 수요 예측 방법에는 뭐가 있어요? 이동평균법, 단순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그쵸? 그 다음에 뭐 있죠? 아리마, 그쵸?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뭐 회귀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지수평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떠올라 주셔야겠죠? 그쵸? 좋습니다. 8번, 답은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될 것이고요. 8번으로 넘어가 봐도 되겠죠? 자,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른 구현 전략 중에서 도입기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신제품이 여러분 시장에 처음 나타나게 되는 그 도입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R&D, 그렇죠. 중요하죠. R&D, 그 점에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제품의 공정 설계, 비용 관리, 일정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플리 체인 매우 중요하죠. 서플리 체인의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표현 맞습니다. 이때 도입기의 특징에서는요. 매출이 그렇게 높아요? 매출의 증가율이 낮습니다. 뭐 도입, 여러분, 새롭게 신제품이 나왔다 하면 막 와르르 다 가서 사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판매량이 적고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특징으로 잡히게 되는데, 여기 좀 보시면 이렇게 경쟁 기업의 출현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장기 때도 이제 스멀스멀 한 명 한 명씩 나타나요. 근데 이렇게 대거 등장하는 거, 경쟁 기업이 대개 출연을 한대잖아요. 이렇게 출연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겠어요? 성숙기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그렇다면 스멀스멀 나올 때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대거 출연하는 건 성숙기 때 얘기니까요. 뭐 대표적으로 성숙기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쵸? 네. 어쨌든 도입기는 아니죠. 도입기 때 여러분 경쟁 기업이 출연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성숙기 때다라고 구분 지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그럼 9번으로 넘어가서 잡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특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잡수업은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개별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개별 생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문자의 요구에 의해서 생산된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 먼저 떠올려 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량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도 전용이 아니라 범용적인 설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제공과 재고가 뭐라고 했죠?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동성 어떻다고 했죠? 유동성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연성이 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유연성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쵸? 이렇게 큰 유연성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공장 내의 물자 이송, 물류량이 적다라는 말표현이 맞을까요? 올바르지 않겠죠. 이미 앞에서 범용성 기계 언급이 돼버렸어요. 큰 유연성을 갖는다. 이것도 언급을 얘기했죠. 그쵸? 근데 여러분 얘랑 매칭을 시켜줄 때 부딪힌다. 그쵸? 연결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공장 내의 물자 이송, 물류의 량이 어떨까요? 작다라는 말표현이 아니라 뭐다 크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숙련공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이때 또 우리가 공장별로 기계 배치를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존재합니다. 라고까지도 언급을 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유연성이 크니까 여러분 물자 이송량도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바꿔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30일이고 우리 긴급률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겠죠. 긴급률 우리 이렇게 조금 배치가 달라지니까 보기의 모습이 원래 박스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박스로 어떤 것이 출제가 됐어요? 여기가 납기일이고 여기가 현재 일을 줘서 그죠? 그리고 이렇게 칸이 나오잖아요. 잔여 작업일수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 형식으로 나오는 문제 많이 보셨지만 이렇게 조금 달라지니까 어머나 약간 새롭네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별 다를 건 없습니다. 긴급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잔여 작업일수가 어떻대요? A 작업일 때 잔여 작업일수는 5일이래요. 5일분의 납기일이 언제래요? 45일입니다. 그 중에 현재일은 며칠이죠? 30일입니다. 그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5분의 뭐가 됩니까? 빼주면 15가 될 것이고요. 계산기를 들고 있지만 암산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시험장에서는 암산은 올바르지 않아요. 그죠? 네. 자, 잔여 작업일수가 어떻게 되죠? 20일이고요. 납기일이 며칠? 40일입니다. 그 다음에요. 현재일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30일이라고 위에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20분의 10입니다. 자, 그러면 10 나누기 20 해줘보세요. 0.5가 됩니다. 굉장히 긴박하죠? 아주 긴급하죠? 그죠, 여러분? 빨리 만들기 시작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요. C는요. 납기일이 며칠? 35일이고요. 잔여 작업일수는 2일이네요. 현재일은 30일이고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5 나누기 2는 해주면 2.5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어느 게 긴급한가? 바로 나오죠. 긴급률. 그렇죠. 뭐 우리가 순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됐지만 지금 가장 긴박한 거 먼저 진행해야 되는 것을 긴급률로 표현한 것이 답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0.5가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1번입니다. 퍼트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 게 조금 낯설고, 그죠? 그러나 이 문제가 또 한번 출제가 됐다. 연거푸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퍼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총 여유 시간은 자유 여유 시간보다 여러분 어떻대요? 작거나 같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뭐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까요? 크거나 같거나 크다? 뭐 똑같습니다. 크거나 같다. 왜 이렇게 같거나 크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싶죠?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크거나 같다. 같거나 크다. 그러니까 작거나라는 말 표현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수정을 해주실 거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합병 단계, 우리가 이렇게 2개 이상의 활동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더미라고 써 있잖아요. 가상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계속 반복적인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오답을 바꾼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매번 우리가 가상활동 가지고 우리가 요걸 이렇게 순서를 요걸 말을 바꿔놨잖아요. 이렇게 가상활동은 시간이나 자원을 소비한다. 올바르지 않죠. 올바르지 않은 지문으로 많이 활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가상활동을 올바르게 나타내고 동그라미 1번을 건드렸으니까 나머지 친구들도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퍼트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건설이나 건설 등의 프로젝트 산업에 일정하다, 적합하다 이런 말표현 써있는 거 아주 올바르죠. 대규모 일회 프로젝트 일정 관리에 적합하다 이런 말표현 여러분 사지선다형에서 많이 보셨던 사지선다형이죠. 그쵸? 지문이었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12번입니다. 12번. 네. 주식회사 생산에서 기존
8명의 작업자가 10시간 동안 160개의 부품을 제조하였습니다. 좋아요. 자, 주 생산에서는 기존 8명의 작업자가 10시간 동안 160개, 산출량이 160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8명 곱하기 10시간, 80이 될 거고요. 160이 됩니다. 암산은 올바르지 않아요. 암산 틀리면 큰일 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당 2개라는 것을 계산했고요. 자, 또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개선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공정을 계산했대요. 어떻게 계산했을까? 5명의 작업자가 몇 시간 동안? 8시간 동안, 그쵸? 몇 개를 만들었어요? 1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쵸? 네. 자, 그랬을 때 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면 자, 5, 8에 40이 될 거고요. 120개가 될 것입니다. 자, 선생님 이것도 그렇죠. 제가 항상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그쵸? 뭘 해야 된다? 계산기를 써야 돼요. 이렇게 써줬어요. 네. 그런데요. 이게 몇 %나 올라간 건가, 몇 %나 향상이 된 건지 알고 싶은 겁니다. 이 공정에서는 원래 어떻다라는 거죠? 여러분, 몇 개씩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래는 2개 만들던 공정이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2개 만들던 공정에서 3개를 만들었으니까 더 만들어진 건 1개예요. 뭐 원래 정석대로 써보면은 이렇게 3개 중에 2개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차이 나는 것만큼. 곱하기 100분율로 만들어줄 거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1 나누기 2는 뭐가 됩니까? 0.5가 될 거예요. 요거 계산해주면 이제 0.5가 될 것인데 0.5 곱하기 100을 해줘 보세요. 그럼 얼마가 되죠? 50%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써줘야 되겠죠? 뭐라고 써줄까요? 50이라고 써주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얼마만큼 더 향상이 됐는가? 2개 말고 이제 몇 개입니까? 4개였다면 100%가 됐겠죠. 2배수니까. 그런데 2개가 아니라 3개를 만들었다. 얼만큼 향상이 된 것인가? 1.5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계산식으로 안 쓰고 나누기 해주시면 바로 그쵸? 네. 어떻게? 자, 3 나누기 2 해줘 보세요. 3 나누기 2 해주면 1.5가 됩니다. 그럼 얘는 1.5. 이게 무슨 소리죠? 이렇게 2개에서 2개는 1이 되겠죠. 생산성이. 근데 2개 중에 3개다 라고 한다면 3 나누기 2를 해봐요. 그럼 1.5가 나와요. 얘는 그러면 얼마만큼이 향상이 된 거냐? 그죠? 2를 뺀 나머지 50%만큼이 향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자,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활동의 소요 시간은 여러분 낙관적인 전망치 6일, 정상적인 전망치 10일, 비관치는 어떻게? 15일로 추정이 됐대요. 퍼트타임 이럴 줄 알았죠. 예, 아주 오랜만에 언급이 되었지만 그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분의 우리 퍼트타임 어떻게 계산했어요? 6분의 낙, 사, 정, 비 이렇게 외쳤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따라서 요 산식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하셨을 것입니다. 자, 6분의 낙관치 며칠? 6일. 4 곱하기 정상치 여러분 10 더하기 비관치 며칠? 15일. 계산기만 두드려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쵸? 6 더하기 40 더하기 15는 60일. 자, 그러면 60일 나누기 6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10.1, 666666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을 여러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화면에 띄워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에 반올림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보통은 딱 떨어지는 숫자치를 보통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 요 둘째 자리잖아요. 그쵸?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야겠죠. 6이니까. 그래서 10.2가 될 것이고요. 제가 만약에 객관식이었다면 요런 것은 설명을 덜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주관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높아심이죠. 10.16666 이렇게 쓰거나 10.16 이렇게 쓰거나 그렇다면 올바르지 않게 여러분 뭐가 될까요? 오답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서 10.2가 될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용어 설명이 나왔어요. 그쵸? 여러분 이거 선생님 눈 감고 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눈은 떠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쉽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조립 라인에서 공정 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말이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뭘 하고 있다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에러 공정으로 인해서 유효율이 높아지고 능률은 막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소요 시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작업장이나 작업의 순서를 배열하는 것입니다. 보자마자 라인 밸런싱 답이 나와버려야 되죠. 이렇게 빠르게 답을 도출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그 순간에 벌써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 설명을. 그렇죠? 그 정도로 쉬웠을 것입니다. 매번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한 번 더 드리고 가는 거죠. 자, 우리 공정분석기호. 저는 요즘 맨날 복합기호 왜 안 나오냐고 외치는 것 같은데. 그죠? 공정분석기호 잘 나오죠. 저는 복합기호도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공정분석기호가 나오면 복합기호까지도 언급을 드립니다. 그쵸? 네, 자, 요 동그라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가공이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네모난 거 이건 뭐예요? 저한테 공부했다면 다이아몬드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유가 있었어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네모 박스 정사각형은요. 제가 이 둘 다 검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모 박스는 수량 검사고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 역시나 품질이 중요하죠. 품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으실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죠. 그래서 왜 그래요? 이 다이아몬드 모양은 품질 검사를 뜻하기 때문이죠. 그쵸? 저장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겠죠? 저장. 자, 복합기호 매번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언급드려요. 이렇게 수량 검사. 자, 이 바깥에 있는 것이 주된이에요. 그죠? 주되게 뭐 하면서 수량 검사하면서 그쵸? 이 안에 있는 게 부수적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부가 됩니다. 부수적으로 뭘 한다고요? 품질 검사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기호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공정분석 중에 또 잘 나오는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거 잘 나오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운반이었죠. 그쵸?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복합기호 이런 것도 잘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오면 이 친구들도 언급되겠죠? 네. 주되게 뭐 하면서 주로 가공을 하면서 뭐도 해요? 부수적으로 운반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구나. 너무 재밌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안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데 잘 나오잖아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간트 차트에 대한 얘기가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간트 차트에서 우리 교재는 간트 차트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간트 차트의 단점 이렇게 구분지어서 여러분 교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다. 이 간트 차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에서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각 작업 시간에, 그죠? 각 완료 시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시작 시간을 알 수 있다.
각 작업의 전체 공정 시간을 알 수 있다. 다 좋은 말이죠. 다 맞는 얘기고. 그쵸? 자, 작업 간의 명확한 유기적인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유기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예측, 사후 관리가 됩니까? 사후 통제 돼요? 사후 통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표현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17번입니다. 보기 내용을 참고하여. 그렇죠. 제가 너무 이 문제를 봤는데 화닥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4강 대비 막 특강 촬영할 때 여러분 작업 효율보다는 나온 다음에 이용률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업 효율이 나온 거 있죠. 반성합니다. 근데 뭐 제가 진짜 귀신은 아니니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처럼 작업 효율과 이용률이 요즘 자꾸 반복적으로 그쵸? 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듯이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그쵸? 선생님, 다음 회차에도 작업 효율이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올 수 있죠. 다음 회차에 이용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용률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둘 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또 슬며시 계산기를 들어봅니다. 우리는 계산기를 꼭 필요로 해요. 그죠, 여러분? 자, 같이 한번 풀어보면 작업 효율이라는 거 여러분, 작업 효율은 실제 작업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실제 작업 시간 분의 작업 표준 시간 곱하기 100. 이게 산식이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실제 작업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총 내가 이용 가능한 시간에서 뭘 빼줘야 되겠어요? 저렇게 불가동 시간은 빼주셔야겠죠? 그래야 실제 작업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용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라고 한다면 교대수 어떻게? 3교대 곱하기 주당 며칠 6일 곱하기 1교대 시간의 작업 시간은 몇 시간씩? 8시간씩. 기계는 몇 대? 10대. 이게 총 내가 이용 가능한 시간이죠. 자, 3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10은 했더니 1440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불가동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주어졌어요? 40시간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1440에서 마이너스 40을 해주면 14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구했어요. 끝났어요, 이제. 자, 요 산식을 의하여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작업 시간은 그러면 1400시간이 되겠죠. 작업 표준 시간은 항상 주어집니다. 작업 표준 시간은 항상 주어지고 있어요. 560시간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곱하기 100 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기를 두드릴 때는 560 나누기 1400이라고 써주셔야겠죠. 네, 해줬더니 요거 0.4로 나오죠? 곱하기 100 해주면 백분율로 바꿀 수 있겠죠? 40%군요. 정답은 그래서 저기 보이는 몇 번? 3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도요태생생방식에서 말하는 7가지 낭비에 대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고 있어요. 그쵸? 골라주세요. 자, 7가지 낭비 중에 여러분 오답으로 가장 또 요즘에 핫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있죠?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과잉 검사의 낭비. 그쵸? 여러분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바로 보자마자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하고 넘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자, 7가지 낭비 참으로 잘 나오고요. 제가 변형하자면 어떤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7가지 낭비가 존재한다. 그 중에 뿌리는 누구인가? 네, 낭비의 뿌리가 누구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낭비의 뿌리는 몇 번인가요? 라고 질문을 바꿔버린다면 정답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이 친구가 뿌리잖아요. 낭비의 뿌리. 그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변형해서 문제가 출제도 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자, 19번 가도 되겠죠? 네. 자, 보기 지문에서 A에 적합한 용어를 써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로부터 최종, 그렇죠. 원재료로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자재, 부품, 조립 및 종합적인 조립의 흐름의 순서를 정연하게 능률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여러분 계획하고, 그죠? 또 뭐 한다고 해요, 우리? 그렇죠. 공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일정 스케줄링하고, 할당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했죠? 공정관리라고 얘기하죠. 공정관리의 개념이 나타난 문제다. 그래서 공정, 공통적으로 들어갈 두 글자 공정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로 가봐도 되겠죠? 네. 자, 가동률 나왔어요. 너무 쉽다, 이제 가동률은. 그죠? 어떻게? 가동률 어떻게 구해요? 출근율, 그쵸?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 같은 단어로 뭐가 나와요? 잡작업률이라고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출근율은 90%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이 몇 퍼센트? 20%. 소수점으로 얘기하면 0.9 곱하기 1 마이너스 0.2니까 그쵸? 0.8이 될 것이다. 0.9 곱하기 0.8 해주면 여러분 어때요? 0.7이 이렇게 나오나요? 네,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72% 이렇게 나오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72%. 숫자만 기록해주면 됩니다. 숫자만 기록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21번. 용어 써주세요. 프레스 등과 같이. 그쵸. 설비 금액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준비 교체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런 경우 큰 로트를 만드는 생산에 지시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간판이랍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랬죠, 제가? 신호간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호라고 써줄 거고요. 간혹 가다가 공정 인수 간판에 대한 설명이 사지성다형으로 언급돼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가장 많이 나오는 주간식은 당연히 신호간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2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재고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유통 중에 있다. 유통 중에 있는 제품이나 생산 중에 있는 재고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 보자마자 파이프라인 재고밖에 될 수 없겠네요. 그쵸? 네, 유통 과정 중에 있다. 이런 말편 쓰여 있죠. 우리가 수송 재고라고 써도 돼요? 네, 돼요. 그런데요, 지금 얘는 객관식 문제니까요. 있는 것 중에 골라주셔야겠죠. 네, 같은 말입니다. 수송 재고. 주간식일 때는 수송 재고라고 써도 되고 파이프라인이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뒤에 가면 또 뭐 순환 재고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안전 재고 대표적으로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문제 풀어봤을 때 뒤에 순환 재고 이런 친구들이 또 대기되고 있어요. 자,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 23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여러분 경제적 주문량 계산할 때 기본 가정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경제적 주문량 얘기할 때 기본 가정의 핵심적인 게 뭐였어요? 일정하다, 단일해 이런 말표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단위당 구입 가격은 일정하다. 맞죠? 그죠? 단일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맞는 이야기. 이 연간 자재 사용량이 일정하고 연속적이다. 그쵸?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과 일회 주문 비용은 일정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죠. 제가 우리 교재에서 여러분 양 가르쳐 있는 것 보세요. 일정하다, 단일하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서 네,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다. 특징을 이렇게 요약해서 좀 잡아놓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 단위당 뭐라고 바꿔놔야 돼요?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과 일회 주문 비용은 항상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다라고 바꿔놓으셔야겠죠. 그쵸?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2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MRP에 여러분 저는 이 문제 참 좋다. 문제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MRP 시스템의 인풋 요소. 여러분 투입 요소 첫 번째 MPS. 두 번째 BOM.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고 기록처라고 해서 인벤토리. 그쵸? 인벤토리, 레코드, 그죠? 파일이다. 그래서 IRF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투입 요소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어요. 그럼 사지선다형이 이렇게 MPS나 BOM이나 IRF인데 아닌 것이 들어가 있으니 일단 XX 가고 갈 수 있겠죠. 그쵸?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았어요. 여기 우리 총괄 생산계획 APP 이런 확정 수주를 바탕으로 보통 일주일 단위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산 계획이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풋 요소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쵸? 네. 정답은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죠. APP 다음 MPS. 그쵸? MPS. 그쵸?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답은 따라서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링. 그죠? 정답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CM에 대한 포함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어머나, 요것도 여러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친구들이 요즘에 잘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서 오답을 언급드렸었죠. 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생산계획이 있고요. 고객관리 다 좋은데 그렇죠. 품질관리라니요. 그쵸? SCM에 품질관리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손쉽게 답을 캐치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보고 싶은데 그죠? 잊혀졌을 수 있어요. 고민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정말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교재로 가서 다시 한번 피드백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니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자, 26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봐봐요. 일시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주문하는 경우에 생기는 그런 재고를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주문 비용을 좀 아끼고 싶었어요. 그쵸? 할인 혜택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뭐다? 재고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재고라고 해요? 순환재고라고 얘기하죠. 뭐 같은 말, 주기재고, 같은 말, 주기재고, 순환재고 동일하게 둘 다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처리가 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SCM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주요 흐름에는 제품의 흐름, A 흐름, B 흐름이 있대요. 우리 이거 공부했던 거 같죠? 그쵸? 이렇게 제품의 흐름, 그 다음에 정보의 흐름, 그렇죠? 그리고요, 또 하나. 재정의 흐름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순서를 바꿨어도 상관은 없어요. A와 B를 바꿔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뭐부터 불러드렸더라? 정보의 흐름과 그 다음 재정의 흐름을 불러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또 답도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오죠. A를 재정으로 쓰고요. B를요 정보라고 썼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와 B를 바꿔 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답의 뜻만 올바르게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문제 없다. 둘 다 맞게끔 처리가 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어때요? 요 추진의 절차. 간혹가다 나온다. 진짜. 너무 또 오랜만에 출제가 돼서. 그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DMAIC라고 들어가 있는 거. 사실 컨트롤은 아주 명확하게 알 것 같아요. 그쵸? 컨트롤은 관리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줄여나가 보자고요. 그쵸? I가 뭐였어요? 임프로브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친구 아니잖아. 관리 아니고. 그쵸? 그래서 개선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또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 아날리시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A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정답은 벌써 답이 나와버려요. 그쵸? 네. 그래서 디파인부터 그쵸? 쭉 연결을 해줘서 처리를 해주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올드한 문제긴 한데요. 계속 많이 빈출이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 해줄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저는 1급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나열하는 것보다 각각의 특징을 한 번씩은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서가 똑같이 또 한 번 나올까요? 연거푸 또 한 번 나오는 것보다는 이 특징을 살펴주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해서 특징에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형식의 문제 처리가 나올 수는 있겠다.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런 유형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요즘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수치 관리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사실 개수치 관리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나와 있지만 이는 제가 보기에는 계량치의 설명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계량치와 개수치의 구분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그렇게 묻고자 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길이, 무게, 강도, 온도 등의 데이터를 관리한다. 이런 게 바로 뭐였죠? 우리가 이런 게 바로 계량치의 관리도의 개념이었어요. 따라서 1번이 여러분 가장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요. 2번 가볼까요? 불량률 관리도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불량률 관리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불량률 관리도 하면 피 관리도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럴 때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불량률 관리도는요. 역시 계산하기가 어렵겠죠. 퍼센테이지, 불량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개수 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이런 얘기를 특징으로 이야기 드렸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결점수 관리도. 여러분, 우리 결점수 관리도, 무슨 관리도? C 관리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품질을 뭘로? 결점수로 관리를 한다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단위 수가 일정하다라는 말표현까지도 아주 올바르게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꼬집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분량 개수 나왔어요. 분량 개수 관리도, PN 관리도. 여러분 무슨 관리도요? PN 관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분량 개수. 분량 개수에 대한 그 관리도를 얘기하고요. 크기는 일정하고 로트 생산 시 사용한다라고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분량 개수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PN 관리도. 왜 이렇게 짝짓기를 제가 해놓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자, 이렇게 표기하고 그쵸? 이것은 무슨 관리도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하면 우리는 C 관리도 이렇게 표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존재했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 저랑 같이 풀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쵸? 3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검사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물품을 시험하여도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무검사는 절대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파괴검사 아니겠죠? 파괴하면 막 깨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죠? 네.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전구 점등 실험. 그죠? 요게 이제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라고 하면 그렇죠. 비파괴 검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샘플링 검사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주관식 문제네요. 보기 지문에 A와 B 둘에 들어갈 여러분 A와 B에 각각 입력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정이 안정된 상태의 제품의 품질의 특성은 정규 벌써 나와버렸어요? 무슨 분포를 따르죠?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심값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3시그마. 그쵸? 숫자 3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쵸? 네, 숫자를 기록하라. 그래서 관측이 될 경우 안전된 공정으로 판단해줘라. 여러분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3시그마 이렇게 언급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쓸까요? A에는 정규라고 쓸 거고요. B에는 3이라고 써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32번 문제 남았어요. 자, 품질 비용에 대한 종류를 한글로 기입해 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읽어보니까 품질 비용, 여러분 뭐가 있었죠? 예방 비용 있었던 거 기억해요? 예방 비용 있었고 실패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평가 비용이 있었죠. 그쵸? 그러면 이거 읽어볼게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 설계 표준에 미달하여서 발생하게 되었어요. 설계 변경으로 인한 폐품의 비용, 재작업 비용, 반환품에 대한 비용,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되고 벌금도 물어야 된대요. 아, 그렇구나. 이게 뭐죠? 그쵸? 무슨 비용이에요? 제가 언급했던 예방 비용에 속해요? 평가 비용에 속해요? 실패 비용에 속해요? 그렇죠. 통틀어서 개념적인 걸 묻고 있는 거죠. 실패 비용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실패 비용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내부 실패 비용과 외부 실패 비용으로 나누어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풀어봤던 거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실패 비용 놓고 실패 비용이라는 것을 타이틀로 해서 내부와 외부로도 나누어서 충분히 시험 문제 언급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지금 내가 오답이 났다라고 한다면 다시 되짚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어요. 아래 하단에 여러분 홈페이지 주소 있을 건데요. 그 홈페이지 주소에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 또 무슨 그렇죠. 실무 강의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무 강의에서 점수 못 따면 합격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무 강의까지 꼭 살펴보시고 피드백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차근차근 풀다 보면 모든 문제는 잘 풀릴 거예요. 다만 당황하고 빨리 풀어야지 라고 하면 답을 비껴나가는 경우가 더욱더 많으니까요. 이론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히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정답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꼭 오답이 나면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랄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오답을 정답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와 함께 돌아오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